안녕하세요. 돈땅 사람입니다. 동탄 오피스텔 250채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니까 전세가 없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전세를 없애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과연 전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챗 GTP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전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면, 전세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자, 즉 임차인이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한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건데, 2년 동안 거치를 하고 그동안은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마련에 이제 사다리 역할을 많이 한다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전세제도 내용을 보면 꽤 제대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빌라왕, 건축왕, 동탄 오피스텔 250채 이런 일이 왜 생겼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갭 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죠. 근데 제가 그러면 갭 투자에 대해서도 물어볼게요. 갭 투자라는 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익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주택을 매입해서 바로 이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걸 갭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갭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굉장히 그 적은 금액, 그러니까 갭만큼의 금액만 자본을 투입을 해서 추후에 일어날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믿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챗 GTP가 좀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챗 GTP가 우리나라의 특유의 전세 문화를 아직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챗 GTP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돈을 크게 두 군데서 빌릴 수가 있잖아요.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금융인 거죠. 그래서 그 은행 같은 경우는 LTV나 DTI, DSR처럼 대출에 대한 규제, 즉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전세는 개인과 개인이나 일종의 사금융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 걸 믿고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금융을 이용을 하는 거죠. 전세는 다음 사람이 올 것을 믿고 하는 건데, 이 믿는 거를 이제 배신을 한 거죠. 이 갭 투자는 남의 돈, 즉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위험성이 매우 큰 변동 상품인데, 전세 제도를 이용한 갭 투자가 성립을 하려면 최소 두 가지 요건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금리여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 있을 때, 즉 부동산이 호황기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전세가 싸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집주인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현금 흐름에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부동산이 호황기니까 추후 매매 차익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이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만 전세를 끼고 하는 갭 투자가 가능한데, 둘 중에 한 가지만 어그러져도 갭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원래대로라면 집을 구매한 그 구매자에게 모든 위험이 다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전세 세입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택 소유자의 위험이 일부 세입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내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동탄 250채 오피스텔이나 건축왕 아니면 빌라왕 같은 사건이 펼쳐지는 거죠. 전세가 없어진다면 이런 제도가 없어질까요? 이러한 사회 문제가 되기 전까지의 전세와 관련된 사회 문제들은 보통 보증금 빼돌리기나 빈집 임대 사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빼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주는 방식, 빈집 임대 사기는 빈집을 불법 점유자가 자기 집인 척하고 매매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두 가지는 이미 해결책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 보증금 빼돌리기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서 나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고, 빈집 임대 사기 같은 경우에는 등본 등을 통해서 실소유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 전세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는 전세라는 제도로 악용을 했다는 것이 당장 내일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세는 개인과 개인이 하는 사금융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원천적으로 앞으로 전세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잖아요. 집을 사기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의 긍정적 역할이 분명히 있고, 월세 대출이자 전세 대출이자 저축이자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월세보단 싸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없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넘버워라고 세계의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주요 국가의 그 아파트에 관한 가격을 우리나라 원화로 한번 받아봤어요. 세계 1등은 뉴욕시티, 뉴욕이 1등입니다. 가장 임대료가 비싼데요. 월 96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월 960만 원. 와우. 360만 원. 또 얼추 좀 맞는 것 같아요. 36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도 서울은 그다음에 취리 되게 스위스도 되게 비싼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월세가 한 600만 원 정도 되네요.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이제 홍콩도 59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되네요.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는 TIR이라고 해서 그 도시의 중간에 있는 사람 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데 몇 년이 필요할까라는 내용을 봤는데 중국 상하이가 1등을 했습니다. 46.6년. 20살의 상하이에 와서는 환갑이 되도록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서울은 30.8년, 30년 하고도 8년. 그건 진짜 집값이 비싸긴 비싸네요. 전세 사기 때문에 내일부터 당장 전세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월세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세계의 도시 순을 봤을 때 월세가 지금 낮은 수준이잖아요. 집을 사는데 필요한 기간은 짧아질 가능성보다는 지금 이미 30.8년이니까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버티거나 못 버티거나.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버티겠죠. 근데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이제 팔겠죠. 일정 매물은 시장에 나올 수가 있겠죠. 공급이 늘어나서 주택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겠죠. 불황이 계속되진 않을 거잖아요. 언젠간 이 불황이 멈출 거잖아요. 불황이 멈출 때까지 갖고 있었던 다주택자 내지는 집주인들이 이제 그 집을 이제 당장은 버티다가 높은 월세를 받으면서 버티다가 그 다음에는 그 번 기간 동안 월세 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 내린다면 결국 더 비싼 집값에 팔게 되겠죠. 여러분은 만약에 전세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돈, 땅, 사람 많이 사랑해주세요.